지금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는 부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NS도 들어가 보면서 어느 순간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얘는 우리 아이랑 똑같은 3학년인데 벌써 이걸 한다고?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닌데 사춘기가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좋은 부모인가? 라고 물으면서 좌절감을 느끼게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여 김성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책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들렸지만 아이 곁을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의 고백, 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의 저자분을 모시고요.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두 아들의 엄마이자 현재 경기도 중학교에서 15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민경입니다. 최근 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 라는 교육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전문 작가도 육아 전문가도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본질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동시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책 제목에요. 흔들리지만 이라는 단어를 넣으셨는데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부모로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여전히 저는 흔들리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답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의 연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 모르겠다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꾸만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닌데 사춘기가 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또한 아이의 발달 과정 같은 거를 열심히 찾아보고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흔들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과거에는 그 흔들림이 너무나도 불안하게 다가왔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불안한 흔들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흔들리는 감정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육아서들 보면요, 선생님 이제 정답을 주겠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왜 정답보다 고백을 하는 느낌으로 이런 의도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의 수만큼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공식화된 정답이나 로드맵은 사실 저는 잘 모를 뿐더러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제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분들의 아이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기에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오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마음가짐 또는 단단함 이런 것들을 조금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마음을 좀 다져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는 동안에는 좀 아이의 모습도 살펴보시고 대화도 좀 나눠보시고 아이의 반짝이는 부분을 좀 발견해 보시면서 진짜 아이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시고 네. 그런 과학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중요한 세계인데 흔들림이라는 가치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항상 명확한 답, 그 다음에 논리적인 체계 이런 것에 익숙해진 저였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늘 새로운 환경에 또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흔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명확하다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하는 건데 왜 이게 안 되지? 굉장히 좌절감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늘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은 조건을 주더라도 결과는 달랐고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또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아이의 지금 기분과 마음,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변주를 하면서 육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간극이 이 책의 어떤 진심을 더 강하게 하는 지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자, 이 책이 아이에게 어떻게 보내는 편지라면요. 부모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책임감을 저희가 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좋은 부모인가? 라고 물으면서 좌절감을 느끼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도 함께 곁에 있어주는 부모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교육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엔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함께 나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성적표를 받는 일도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야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늘 아이와 눈 맞추고 같이 손잡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자녀들이 어떤 성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의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좀 뚜렷이 세워서 스스로의 가치를 좀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건데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너무 짜여진 틀대로 커온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또 모범생이야 이렇게 해야 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대학은 이 정도 가면은 참 잘했어. 이런 틀에 맞춰서 저는 자라오고 저희 의견을 내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객관식 문제만을 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또 골똘히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자식한테 하는 행동들이 우리 부모한테 배웠던 그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눠보면 선생님 부모님들은 일반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키우진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뭐 굉장히 특별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항상 근데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도 많이 다니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다니고 싶다 하면 다니고 저 혼자 공부할래요 하면은 그냥 쿨하게 끊어주시고 그냥 저희 뭐를 하든지 터치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널 믿어. 이 말이 항상 그 말만 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뭐 믿는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는 그 마음이 되게 진실로 다가와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한마디가 너무나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책을 이제 다 쓰고 나셔서 지금의 이제 자신한테 편지를 써야 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책을 다 쓰고 나서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이와 함께 너도 참 많이 성장했어, 잘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저를 좀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하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잘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또 말씀 해주셔서 가슴이 또 찡합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뭐 좀 추천할 수 있는 뭐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 집콩놀이라는 파트를 썼는데요. 네. 집에서도 사실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놀이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아이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뭐 종이, 클레이, 뭐 간단한 미술 재료들만 있어도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 미적으로 예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으로 뭔가 보드게임도 만들고 카드 게임도 만들고 때로는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면서 보물찾기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룰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뭔가 창의적으로 그런 놀이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말끝 읽기 놀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뜬금없는 두 단어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연결하면서 두 번째 단어까지 가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차 타고 좀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너무 할 게 없을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사실 주변의 비교,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나친 사교육이나 엄마들이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많이 흔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막 저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페에도 들어가 보고 SNS도 들어가 보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얘는 우리 아이랑 똑같은 3학년인데 벌써 이걸 한다고? 우리 아이는 관심도 없는데 어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더 뭔가를 해야 할 의욕을 잃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떠올리면서 그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마음에 단단한 심지가 조금은 생겨서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는 완벽해지기보다 흔들릴 수 있는 그 용기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도 흔들리는 부모가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그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부모님들을 응원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이에게 정답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기보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아이와 천천히 각자만의 속도대로 나아가시는 것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흔들리지만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정민경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구명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